자, 오늘도 41번부터 한번 쭉 풀어볼 거고요. 선생님이 오늘 촬영을 하고 운동을 갈 예정이라 모자를 좀 쓰고 있습니다. 자, 주어진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 그러니까 알파와 베타의 차를 좀 구해달라고 하는데요. 자,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근과 계수의 관계, 그리고 곱셈 공식 변형 이용하는 풀이랑 아예 두 근의 차 공식을 외워서 푸는 풀이 두 가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풀이부터 해보면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니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죠. 2분의 1이고요. 자,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을 바로 구하진 못하고요.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을 먼저 구해볼 건데, 아시다시피 곱셈 공식 변형으로 합의 제곱에다가 곱의 4배를 빼서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2분의 1의 제곱인 거니까 4분의 1 될 거고요. 여기 마이너스 2분의 3 채워 넣으면 더하기 6 되니까요. 얘가 4분의 25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알파 빼기 베타라는 친구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5가 가능할 텐데 우리는 그 중에 절대값을 구하는 중이기 때문에 플러스 2분의 5만 정답이 되겠죠. 아, 괜찮죠? 자, 정석적으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서술형 쓸 때도 전혀 무리가 없는데요. 자, 두 번째 풀이도 뭐 야매 풀이는 아니지만 교과서에 소개가 되어 있는 공식은 아니기 때문에 서술형에서 쓸 거면 따로 증명을 좀 하셔야 돼서 그냥 객관식일 때 편하게 푸는 풀이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간단하게 좀 써드리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꼴의 2차 방정식이 있을 때요.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두면 두 근의 차,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절대값 알파 빼기 베타는요. 한 큐의 공식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공식 외우기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텐데, 자, 최고차항 계수의 절대값, a가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절대값으로 씌워주시고 분의 루트 판별식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판별식은 워낙 익숙한 형태이기 때문에 외우시기가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최고차 계수 절대값 분의 루트 판별식 이렇게 들어가는데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b가 짝수로 주어지더라도 이 판별식 채울 때 짝수 판별식으로 채우시면 계산이 안 맞아요. 생 판별식으로 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문제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죠. 지금 최고차항 계수 a의 절대값, 그러니까 2분의가 되겠죠. 그 다음 루트 판별식 들어가면 b제곱 마이너스 4ac 해주면 더하기 24 이렇게 되면서 그냥 2분의 루트 25니까 2분의 5라고 한 큐에 구할 수가 있죠. 그죠? 요건 제가 설명드렸던 것 뿐이고 이렇게 한 방에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알아두시면 좋은 공식이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이후 문제에서도 적용할 겁니다. 두 근의 차 공식 잘 기억해 주세요. 자, 4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요번에 주어진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대요. 항상 2차 방정식의 두 근 얘기하면 안 시켜도 합과 곱 체크해 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루트 알파와 루트 베타를 구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를 일단 제곱을 하셔야 얘네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곱을 해주시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배의 루트 알파 베타하고 제가 순서를 써드릴게요. 완전 제곱식 할 수 있죠. 자, 이 친구는 7이라고 나와 있고 4 채워주시면 2 곱하기 루트 4, 즉 4가 될 거기 때문에 이 친구가 11입니다. 자, 그럼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는 제곱하면 11이 된다라는 얘기니까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이 가능할 텐데요. 루트와 루트는 기본적으로 양수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드리면 지금 곱이 4예요. 알파와 베타를 곱하면 4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양수라는 점에서 두 친구의 부호가 같다는 걸 생각할 수 있죠.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거든요. 근데 더하시면 7, 양수가 나오는 거 보니까 알파와 베타는 둘 다 양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루트 양수니까 둘 다 실수들이기도 하고요. 루트 양수 자체는 양수죠. 루트 3 같은 거 아시다시피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양수와 양수의 합이어서 더하기 루트 11만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42번이고요. 자, 4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주어진 방정식의 근을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읽어요. 감마 그리고 델타 이렇게 읽습니다. 라고 할 때 다음의 값을 구해달라고 하는데요. 자, 역시 정석적인 풀이 하나랑 그 다음 조금이라도 더 쉽게 풀 수 있는 풀이 이렇게 두 가지 좀 보여드릴게요. 역수근이라는 개념을 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정석 풀이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자체를 좀 먼저 이해를 해보면요.
주어진 방정식의 근의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주어진 방정식의 구조가 x제곱 더하기 6x의 절대값이 2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쌤이 지금 형광펜 쳐놓은 저 알맹이 x제곱 더하기 6x라는 친구는 말 그대로 2던가 마이너스 2던가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요 x제곱 더하기 6x라는 이 친구가 2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x제곱 더하기 6x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2일 수도 있겠죠. 한쪽으로 넘겨주면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될 거고, 자, 이 친구를 저쪽으로 넘겨주면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2는 0. 이렇게 두 개의 2차 방정식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근 두 개랑 여기서 나오는 근 두 개까지 해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총 4개의 근을 얘기하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때 어디서 알파, 베타가 나오고 어디서 베타, 감마가 나오는지, 다시 감마, 델타가 나오는지는 몰라요. 만약에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근이 베타랑 델타야, 얘를 풀었을 때 나오는 게 알파랑 감마야,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우리는 지금 마지막에 뭐 하는 거야? 더하는 거거든? 이 덧셈 순서가 바뀌어도 어차피 답은 똑같을 거기 때문에 어디서 어느 글이 나오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답은 똑같이 나올 거거든요. 이런 걸 어떻게 설정을 하든 일반성을 잃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요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제가 둘 거고요. 요 방정식의 두 근은 감마랑 델타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풀이는 그냥 정석적으로 한번 풀어보면 두 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6이 되고요.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그 다음 감마와 델타의 합은 마이너스 6이 되고요. 감마와 델타의 곱은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이때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도 지금 동네끼리 짝 지어줘서 얘네들끼리 그리고 얘네들끼리 통분을 좀 해줄 겁니다. 자, 알파분의 1하고 베타분의 1을 통분하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겠죠. 그 다음에 이쪽도 통분해주면 감마, 델타분의 감마 더하기 델타 이렇게 될 테니까요. 이제 채워 넣기만 하면 되는데, 자,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플러스 3 될 거고요. 여기는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6이기 때문에 빼기 3이 되면서 일단 정답은 0이 되네요. 그죠? 자, 여기 첫 번째 풀이였습니다. 자, 일단 답이 0이었다는 거 좀 적어놓고 첫 번째 풀이는 지워도 괜찮겠죠? 필요하시면 화면 멈추고 정리하시고요. 저는 일단 지워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풀이를 보여드릴 건데요. 역수근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역수근이라는 개념은 알아두시면 좋아요. 나름대로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잘 정리를 좀 해두시죠. 자, 이 역수근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꼴의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할 때, 자, 예를 들면 어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2와 3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2분의 1과 3분의 1, 그러니까 역수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다시 어떤 2차 방정식의 근이 2와 3이야. 그렇다면 그 역수들 2분의 1과 3분의 1을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문자로 얘기하면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근으로 하는 방정식이 있을 텐데 그거 구하는 방법이 굉장히 쉽더라 이거예요. 자, 개수의 순서 A, B, C가 있잖아요. 이 개수의 순서를 거꾸로 뒤집으시면 돼요. A, B, C니까 C, B, A 순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C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는 0 요렇게요. 개수 순서만 바꿔주시면 역수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을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증명하는 것도 크게 어렵지는 않지만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역수근이 좋은 게요. 꼭 2차 방정식에서만 성립하는 건 아니에요. 몇 차 방정식이든 상관이 없이 성립하는데, 자, 예를 들자면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0꼴에 3차 방정식 내지는 4차 방정식도 뒷단원 가서 배우잖아요. 그거 할 때도 이 3차 방정식의 세근을 만약 알파, 베타, 감마라고 둘 때 개수의 순서가 a, b, c, d죠. 완전 거꾸로 바꾸는 겁니다. dx 세제곱 더하기 c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는 0 이렇게 바꿔주면 근들이 다 역수로 뒤집히는 방정식을 구한 셈이 됩니다. 됐습니까? 제가 뒤에서도 간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체크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역수근의 개념을 알고 있으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보세요. 알파와 베타 그리고 감마와 델타
를 근으로 하는 각각의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역수근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개수의 순서를 거꾸로 바꿔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개수가 1, 6, 그리고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거꾸로 바꾸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6x 그리고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겠죠. 야, 이거의 근이 알파분의 1 그리고 베타분의 1이고요. 자, 여기도 개수의 순서가 지금 1 그리고 6 그리고 2 순서이기 때문에 거꾸로 바꾸십니다. 2x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1은 0 이렇게 해주시면 근이 뒤집히면서 감마분의 1과 델타분의 1을 근으로 갖는 방정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다면 근과 개수의 관계로 두 근의 합을 구하시면 마이너스 a분의 b이기 때문에 3이 나오는 거 똑같이 확인할 수 있죠. 자, 여기서도 감마분의 1과 델타분의 1을 더해 주시면 두 근의 합 마이너스 3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이 또 0으로 잘 구해지겠죠. 자, 두 가지 풀이 다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43번이었고요. 자, 44번으로 가겠습니다. 정답부터 네, 44번으로 가죠. 자, 주어진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일 때 다음에 값을 구해달라고 했는데요. 항상 두 근 했으면 근과 개수의 관계부터 체크합니다. 자, 두 근의 합이 a 빼기 4고요. 자,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2인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문제에서 지금 보시면 차수가 2차로 높죠, 그죠? 차수를 좀 다운시키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어쨌든 알파와 베타니까 내가 여기 x자리에 알파를 대입해도 당연히 성립하겠죠. 자, 그럼 알파를 대입을 해주시면 알파 제곱 빼기 a 빼기 4의 알파 그리고 빼기 2가 0이다 라는 얘기가 돼요. 자, 잘 관찰을 해보시면 문제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랑 비슷한 모양을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자, 알파를 전개해 주시면 알파 제곱 빼기 a 알파 빼기 4 알파 빼기 2는 0이기 때문에 알파 제곱 마이너스 a 알파 마이너스 2가 여기 숨어 있죠. 그러니까 이 친구만 우변으로 넘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알파 제곱 빼기 a 알파 빼기 2가 4 알파와 같구나 하고 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쪽은요 베타를 넣고 똑같이 정리하시면 나올 텐데 문자만 알파하고 베타 차이지 구조가 똑같잖아요. 바로 지금 짐작할 수 있죠. 베타 제곱 빼기 a 베타 빼기 2는 4 베타가 나올 겁니다. 해보나 마나.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4알파 곱하기 4베타와 같기 때문에 16알파 베타를 구하라는 소리였고요. 알파 베타의 곱이 마이너스 2인 거 알기 때문에 정답은 마이너스 32로 1번이 되겠죠. 44번입니다. 자, 45번으로 갑니다. 주어진 2차 방정식에 두 근 했습니다. 합과 곱부터 일단 챙겨놔요. 합은 5고 곱은 9인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 위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2차 꼴배기 싫거든요. 차수 다운 시킬 겁니다. 자, 하나의 근이 알파니까 대입하면 성립하겠지. 알파 제곱 빼기 5알파 플러스 9가 당연히 0일 거거든. 그러면 알파의 제곱이라는 걸 5알파 빼기 9의 1차식으로 다운을 시키자라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는 알파 제곱 자리에 5알파 빼기 9를 집어넣고 뒤에 5베타까지 더해서 알파 제곱 더하기 5베타를 구해달라는 얘기잖아. 자, 이제 여기를 5로 묶어주시면요. 우리 근과 개수의 관계로 구해놨던 두 근의 합을 이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얘가 5인 거 알고 있으니까요. 25에서 9를 빼주시면 16인가요? 정답 16이 되겠죠. 45번입니다. 자, 요번에도 차수가 높죠? 일단 주어진 2차 방정식에 두 근 했으니까 근과 개수의 관계부터 체크합니다.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2고요.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4인 상황에서 차수들이 높습니다. 다운을 좀 시키고 싶거든요. 자, 관찰을 좀 해보면 근이 일단 알파니까 알파 대입하면 성립을 할 거야.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 그리고 빼기 4가 0일 때 개수들을 잘 보세요.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인데 여기는 알파 세제곱 더하기 2알파 제곱이죠.
그럼 저 같으면 일단 마이너스 4 좀 넘겨서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가 4일 때 양변의 알파를 한번 곱하는 거예요. 그럼 알파 세제곱 더하기 2알파 세제곱이다 라는 친구를 1차식 4알파로 다운시킬 수 있게 되겠죠. 이 알파 세제곱 더하기 2알파 제곱 자리에 4알파를 채워 넣을 수 있게 됩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럼 여기 4알파를 채워 넣게 될 건데 이 뒤에도 어떻겠어요? 문자만 베타지 구조가 완전 똑같잖아요. 근 베타를 집어넣고 똑같이 정리를 하겠죠. 그러니까 얘는 해보나 마나 4베타가 될 거라는 걸 추측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4알파 빼기 알파 빼기 1이기 때문에 3알파 빼기 1이 될 거고 여기도 3베타 빼기 1이 될 거다. 자, 이제 전개를 좀 해주면요. 9알파 베타에다가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3베타를 마이너스 3으로 묶어주시면 알파 더하기 베타에다가 상수항끼리 만나서 1이 되겠죠. 자, 이제 알고 있는 값들 채워 넣어주면 마이너스 36 더하기 6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29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46번에 마이너스 29 맞고요. 자, 계속 비슷한 문제 나옵니다. 차수가 높은 것들은 다운시키면서 가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두근의 합과 곱부터 구해 놓습니다.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1, 두근의 곱이 5인 상황이죠. 자, 그러면 2차가 꼴배기 싫기 때문에 근이 알파니까 일단 대입해 주시면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5 얘가 지금 0이란 말이야. 여기서 이런 센스도 한번 발휘를 해볼까? 항상 관찰이 중요합니다. 자, 얘가 지금 0인데 겹치는 게 알파 제곱 더하기 5 요게 겹치죠, 그죠? 그러면 활용을 하자. 알파 제곱 더하기 5라는 걸 마이너스 알파라고 확 요약시켜버리면 되잖아. 그치? 얘네 둘이 마이너스 알파입니다. 그러니까 3알파 마이너스 알파니까 여기 분모가 2알파인 거죠. 2알파. 뒤에도 마찬가지의 구조가 되겠죠. 어차피 베타 집어넣고 같은 방식으로 정리를 할 거기 때문에 베타 제곱 더하기 5도 마이너스 베타일 거라 얘가 마이너스 베타일 거라 여기 분모는 2베타가 될 겁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주시면 2알파분의 베타와 그리고 더하기 2베타분의 알파 요거 좀 구해달라는 얘기가 될 거고요. 자, 통분해 주시면 2알파 베타로 통분하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되겠죠? 자, 이거 고생 50 변형 아직도 써줘야 되나? 합의 제곱에다가 곱의 2배 빼는 거잖아, 그지? 요렇게 될 거고 이 알파 베타 요렇게 이제 마무리하면 되니까 알고 있는 값들만 이제 채워 넣어 주면요. 10분의 1 빼기 10 요렇게 되네. 마이너스 10분의 9가 문제 정답 되겠습니다. 47번 맞게 구했고요. 자, 48번으로 갑니다. 이번에도 차수가 좀 높네요. 다운시킬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자, x제곱 빼기 x 빼기 3은 0의 두근이 알파 베타니까 일단 합과 곱부터 두근의 합은 1이고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3인데 차수를 좀 떨굴 거니까요. 자, 근 알파를 먼저 대입을 해주시면 알파 제곱 빼기 알파 빼기 3 얘가 0이잖아요. 그치? 그러면 알파 제곱이다 라는 건 알파 더하기 3으로 차수를 낮출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양변의 알파를 한 번 더 곱해주시면 알파 세제곱은 알파 제곱 더하기 3알파잖아. 잘 따라오고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알파의 제곱이라는 게 얘와 같기 때문에 알파 제곱 자리에 알파 더하기 3을 채워 넣을 겁니다. 알파 제곱 자리에 알파 더하기 3을 채워 넣는다. 그러면 알파 더하기 3 더하기 3알파니까요. 4알파 더하기 3이다 하면서 3차를 1차로 다운시키자 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양변의 알파를 곱해주시면 알파의 4제곱은 4알파 제곱 더하기 3알파인데요. 우리 알파의 제곱이 알파 플러스 3이니까 여기에 알파 플러스 3을 채워 넣으면 알파 더하기 3 더하기 3알파 하고 채울 거 아니야. 자, 그러면 7알파 플러스 12 하면서 4차식도 1차식으로 다운시켜 놓은 거죠. 자, 그럼 이제 5차식까지 원하고 있으니까 한 번만 더 하면 되겠네. 자, 양변에 알파를 또 곱해주시면요. 알파의 5제곱은 7알파 제곱 더하기 12알파가 되는데 알파 제곱이라는 게 알파 플러스 3과 같으니까 7배에 알파 플러스 3한테 더하기 12알파 이렇게 되겠죠.
자, 7알파 더해주시면 19알파에다가 더하기 21까지. 이렇게 2차는 1차로, 3차는 1차로, 4차도 1차로, 5차도 1차로 다운을 시켜놨습니다. 자, 지금 알파드만 열심히 정리를 해놨는데 베타들은 어떻겠어요? 똑같죠. 베타를 대입하고 어차피 똑같은 짓을 할 거기 때문에 문자만 베타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를테면 베타의 5제곱은 19베타 더하기 21일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문제수 구하라는 걸 제가 천천히 채워보겠습니다. 얘가 지금 알파 5제곱이잖아요. 그치? 그러면 베타의 5제곱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만 베타지 구조가 똑같을 거다. 그러니까 알파 5제곱과 베타 5제곱을 더한다는 건 얘랑 얘를 더하는 것과 같죠? 자, 얘네 둘은 19로 묶어주면서 알파 더하기 베타. 그 다음에 21 두 번 더하니까 42 이렇게 채울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좀 얘는 지운다. 자, 필요 없는 거 지우고, 자, 여기도 계산했던 과정은 좀 지워서 공간 좀 확보하고요. 얘 좀 땡겨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친구 좀 여기다 데려와서 한번 이어서 해보죠. 자, 알파의 4제곱이 지금 7알파 더하기 10이라면 베타의 4제곱은 굳이 안 구해봐도 같은 구조일 거 아니야. 7베타 더하기 10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로 묶으면 알파 4제곱 더하기 베타 4제곱인 거니까 마이너스 묶인 채로 얘네 둘을 더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여기는 다시 여긴 7로 묶으면서 그럼 마이너스 7 알파 더하기 베타 맞죠? 그 다음 마이너스 24 이렇게 되겠네. 됐습니까? 자, 이제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남았습니다. 얘네들도 지우고, 이거 안 줘도 되겠다 공간이. 자, 베타 세제곱은 같은 구조로 4베타 더하기 3일 거기 때문에 더한 다음에 빼시면 얘가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배의 알파 더하기 베타에다가 그리고 빼기 6하고 적용이 됩니다. 자, 계산 슬슬 같이 마무리 해보면요.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가요. 19개 빼기 7개 빼기 4개 이렇게 되니까 얼마요? 8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42한테 24를 빼면 일단 얼마냐? 18이죠. 18한테 6을 마저 뺐으니까 12대나벼. 자, 이제 채워 넣으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이니까 8 더하기 12가 되면서 20이 됐습니다. 정답 5번에 있죠. 48번에 네, 5번 맞습니다. 뭐 계산 길어 보였고 귀찮아 보이겠지만 어려운 계산은 아니잖아요. 차수 다운 시켜서 적절하게 잘 계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49번으로 갑시다. 얘도 뭐 결이 비슷해 보입니다. 일단 두 군의 합과 곱부터 항상 체크하시고 합이 1이고 곱은 마이너스 1인 상황이죠. 자, 차수를 또 떨궈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근 알파는 일단 대입해주면요. 알파 제곱 빼기 알파 빼기 1이 0이니까 우리 알파의 제곱이라는 건 알파 플러스 1로 다운을 시킬 수가 있겠고요. 자, 양변에 알파 한 번 더 곱해주면 알파의 세제곱은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가 되는데 우리 알파의 제곱이 알파 플러스 1이니까 채워 넣어주시면 2알파 플러스 1이 돼 있겠죠? 자, 여기서 양변에 한 번 더 알파 곱해주시면 알파의 4제곱이 2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가 되기를 우리 알파의 제곱이 또 알파 플러스 1이니까 2배 알파 플러스 1 더하기 알파인 셈이죠? 그러니까 얘는 3알파인가요? 3알파 더하기 2 하고 구해줬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채워 넣어줘야겠죠? 그쵸? 자, 루트, 얘부터 천천히 계산해 볼게요. 루트 안에다가 알파는 알파고 알파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알파 세제곱 할 차례죠? 마이너스 2한테 알파의 세제곱은 2알파 플러스 1이었고 그 다음 더하기 알파 4제곱 할 차례인데 알파 4제곱은 3알파 더하기 2였습니다. 자, 천천히 계산을 해보시면 일단은 알파 합쳐서 2알파 얘까지 하면 5알파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4알파니까 1알파. 자, 그 다음 여기 플러스 1이랑 플러스 2 하니까 3에다가 2를 뺐으니까 플러스 1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자, 여기다 루트 씌운 셈이고요. 됐죠? 우리 지금 이 친구 열심히 정리한 게 얘입니다. 근데 생각을 잠깐 해보시면요. 여기는 어차피 문자만 베타지 구조가 완전 똑같이 나올 거니까 이 친구는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루트 베타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그럼 뭐예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루트 알파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베타 플러스 1 요걸 지금 구하라는 얘기가 됩니다. 맞습니까? 자, 요걸 지금 구하라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네, 좋아요. 몇 가지 방법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 자, 요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건 좀 지울게요. 요건 좀 지우고 자, 선생님이 왜 머뭇거렸냐면 뭐 몇 가지 방법이 좀 보여서 그런데 그 중에 요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자, 알파 더하기 1 어디서 많이 봤거든요. 어디서 봤습니까? 여기서 봤죠? 알파 더하기 1이 알파 제곱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구하라는 게 지금 이 친구인데 얘가 알파 제곱이라고. 그럼 같은 구조니까 얘는 베타 제곱이겠지. 실제로 베타 집어넣어봐. 베타 제곱 빼기 베타 빼기 1은 0이니까 얘네 둘 넘기면 베타 제곱이 베타 플러스 1 맞죠? 그러니까 얘는 알파 제곱이고 얘는 베타 제곱이에요. 그래서 루트 알파 제곱 더하기 루트 베타 제곱인데요. 왜 머뭇거렸냐면 여기서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우리 루트를 뚫고 나올 때 신나서 얘는 알파 얘는 신나서 베타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안에서 먼저 제곱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계산 결과들은 반드시 양수일 거라 절대값으로 탈출해야 된다고 여러 번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얘는 절대값 알파와 절대값 베타의 합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요. 자. 얘를 이제 구하면 되는데 우리가 알파와 베타의 부호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알파와 베타 중 양수는 그냥 나올 거고 음수는 마이너스를 곱해서 나올 거니까.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알파와 베타를 곱하면 마이너스 1 음수가 나와요. 음수. 둘을 곱해서 음수라는 건 둘 중에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부호가 다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맞습니까?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인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더해서 1 양수가 나왔으니까 참고로 양의 절대값이 좀 더 컸겠죠. 이 말도 이해합니까? 자, 그러면 누굴 양수, 누굴 음수로 두냐라는 얘기인데요. 결과부터 얘기하면 상관은 없습니다. 누가 양수고 누가 음수여도 어차피 똑같은 구조죠. 그래서 저는 알파를 양수, 베타를 음수라고 둘 겁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게 알파는 양수였으니까 그냥 튀어나오고 베타는 음수라고 뒀으니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겠죠. 얘를 음수, 얘를 양수라고 놓고도 한번 풀어보세요. 궁금하시면 어차피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 구하는 게 얘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친구 바로 구할 수 있나요? 고생 공식 변형 한번 가야죠. 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라는 친구는 알파 더하기 베타 전체 제곱에다가 빼기 4알파 베타 이렇게 갈 거기 때문에 1의 제곱 1이죠. 마이너스를 채우면 더하기 4가 되면서 5입니다. 자, 그러면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이 5니까 알파 빼기 베타는 루트 5겠죠. 마이너스 하시면 이상한 사람 절대값끼리 더한 거기도 하고 양수한테 음수를 뺐는데 마이너스 루트 5라고 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정답은 일단 5번이 됩니다. 됐나요? 요렇게도 한번 좀 풀어봤고요. 만약 이게 너무 어렵다. 이게 절대값 이렇게 생각하기도 힘들고 둘 중에 하나를 양수, 하나를 음수라고 두는 것도 자기는 너무 납득이 잘 안 되고 너무 힘들다 하시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여기서 구하라는 게 얘다까지 왔었잖아. 얘를 잠깐 제곱을 해보시는 겁니다. 얘를 잠깐 제곱을 하면요. 알파 더하기 1 더하기 베타 더하기 1 양쪽 제곱부터 먼저 한 거예요. 그 다음에 2배 루트 안에서 얘랑 얘 곱해서 알파 베타 암산할게요. 알파 베타 그리고 암산한다면서 틀렸어.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그리고 플러스 1 요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도 사실은 디테일이 있어요. 뭐 할 말이 왜 이렇게 많아? 우리 루트와 루트를 곱할 때 그냥 이제 중학생 때처럼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합하시면 안 되죠. 마이너스가 붙는 상황이 존재합니다. 언제였습니까? 두 개가 다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가 생겼어요. 근데 우리 지금 알파 더하기 1하고 베타 더하기 1 이 친구는요. 지금 둘이 부호가 어쨌든 누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도 부호가 다르잖아요. 하나는 양수일 거거든요. 그러면 둘 중에 누군가는 양수인데 걷다가 1까지 더했으니까 하나는 반드시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반드시 양수입니다.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 중에 적어도 하나는 양수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생길 일이 없어서 이렇게 합친 거예요. 이 디테일도 좀 이해하십니까? 항상 뇌를 키시고 풀어야 돼요. 그냥 물 흐르듯이 푸는 게 아니라 알죠? 무슨 말인지?
자, 무튼 여기까지 오셔서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적용해 보실 수도 있어요. 얘네 둘 더한 게 1이었고 1 더하는 거니까 2 됐죠? 더하기 2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얼마야? 머리가 안 돌아가냐? 1이야. 그 다음에 여기도 1이야. 그러면은 그냥 1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2야. 그치? 뭘 잘못 구했어? 왜 루트 7이 나와? 6, 7. 뭐야? 기다려봐. 선생님 찾을 수 있어. 틀린 거. 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1까지 왔을 때 알파랑 베타 더하면 1 맞고 여기 틀렸나? 알파랑 베타 더하면 1이고 얘네들 더하면 2고 맞구나. 늙어서 그래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1이고 플러스 1이니까 요만큼은 1 맞아서 2루트 1이니까 2여서 아예 맞게 나오네. 5 맞죠. 그렇죠? 저 혼자 틀려놓고. 그럼 구하고자 하는 것의 제곱이 5니까 정답은 루트 5다 하고 똑같이 구하시면 되겠죠. 이러나 저러나 디테일이 좀 많이 숨어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거는 객관식이면 뭐 어영부영 맞췄다 쳐도 서술형으로 나오면 박살날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쌤이 지금 강조했던 것들 부호 판단하거나 절대값 씌우거나 루트 A와 루트 B를 곱할 때 마이너스가 생길지 안 생길지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하면서 풀었어야 빈틈없이 1등급을 노릴 수가 있습니다. 잘 공부해 보시고요. 자, 50번으로 넘어갑니다. 커피 좀 한잔하고. 자, 주어진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비율이 3대 1이래요. 그러면 알파, 베타 하면서 문자 늘리지 마시고요. 하나는 3알파, 하나는 알파 이렇게 잡아주시면 3대 1도 지키면서 두 개의 근을 표현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언제나 근과 계수의 관계 두 근의 합이 이제는 4알파인데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8m-2가 될 거고요. 자, 두 근의 곱이 3알파 제곱인데 a분의 c니까 12m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양변에 4 나눠주시면 알파라는 친구는 2배 m 빼기 2와 같으니까요. 여기 알파 자리에 요거를 채워 넣을 겁니다. 여기도 약분 좀 해놓고 가자. 양변에 3 나눠주시면 알파 제곱이 4m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알파 자리에 끼워 넣습니다. 자, 채워 넣어주면요. 이거 제곱하라는 얘기니까 4배의 m-2의 제곱이 4m이다가 됐고요. 4 약분해 주시고 m제곱 빼기 4m 그리고 플러스 4는 m이니까 넘겨오시면 마이너스 5m은 0이다 까지 잘 계산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뭐 인수분해도 눈으로 바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합만 구하시면 되니까 두 근의 합 플러스 5 잘 해주시면 되겠죠. 50번입니다. 50번에 5번 됐고요. 자, 그 다음 51번 가겠습니다. 주어진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차가 2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두 근의 차가 2라고 했으니까 하나를 알파 플러스 2 라고 두고 근과 계수의 관계로 연립방정식 풀어도 답 나옵니다. 보여드릴까요? 맡기기가 좀 불안해. 자, 두 가지 풀이를 보여드린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풀이랑 두 번째 풀이 보여드릴 건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두 번째 풀이로 풀었으면 좋겠지만 첫 번째 풀이도 그냥 보여드리겠다 이겁니다. 자, 두 근의 차가 2라 그랬으니까 말 그대로 차이가 2 나게 두 근을 설정하세요. 저는 알파와 알파 플러스 2라고 뒀지만 알파와 알파 마이너스 2라고 두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두 근의 합은요 2알파 더하기 2인데요 그게 근과 계수의 관계로 4k입니다. 뭐 2 한번 약분해 놓을까? 알파 플러스 1은 2k가 되겠죠. 자, 두 근의 곱이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인데요 그게 근과 계수의 관계로 5k 플러스 5가 되겠죠. 이 식과 이 식 연립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문제에선 k의 값에 대해서 묻고 있으니까 k만 남겨야 하니 저 같으면 알파를 2k 빼기 1로 한 다음에 알파 자리에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k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될 테니 근과 계수의 관계로 두 근의 곱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답이 됩니다. 이 계산까지는 안 할게요. 이해하셨죠? 그죠? 근데 우리는 뭘 알아? 두 근의 차 공식을 알려드렸잖아요. 어디서 알려줬어? 자, 언제 알려줬어? 아까 위에서 어디 갔지? 여기 있네. 41번에서 제가 두 근의 차 공식을 알려드렸습니다.
혹시 타임라인 눌러가지고 바로 51번 오신 분들은 좀 땡겨가지고 41번 좀 다시 보세요. 두 군의 차 공식을 숙지하고 계시면 그냥 바로 식 세울 수가 있겠죠. 말 그대로 두 군의 차가 이란 얘기니까 두 군의 차 공식을 쓸 겁니다. 두 군의 차 공식, 최고 차항계수의 절대값, 그러니까 1분의니까 그건 안 좋고요. 루트 판별식만 바로 들어가면 되죠. 아무리 여기 짝수여도 짝수 판별식 쓰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생 판별식으로 b제곱 16k제곱에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20k 플러스 1 이렇게 되는데 얘가 지금 2다 요 얘기죠 말 그대로. 그럼 양변을 제곱해주면요 16k제곱에 빼기 전개한다 마이너스 20k 빼기 20은 4 이렇게 됩니다. 자, 양변에 4 한번 약분할까요? 4k제곱 빼기 5k 그리고 빼기 5는 1이고요. 넘겨오면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되죠. 우리 어차피 두 군의 곱을 구하는 중이니까 마저 인수분해 하거나 그럴 필요 없이 a분의 c 즉 마이너스 2분의 3이 정답이 되겠죠. 그죠? 이 난리 피우지 말고 두 군의 차공식 꼭 좀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51번입니다. 네, 맞게 구했고요. 자, 52번 차례입니다. x에 대한 방정식의 2차 방정식이 한 근이 다른 한 근의 2배다. 그러니까 한 근을 알파라고 잡으면 다른 한 근은 2알파 이렇게 잡으시면 한 근이 다른 한 근의 2배가 되도록 설정을 한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음수 m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두 군의 합이 3알파죠. 근과 교수의 관계로는 마이너스 3배의 m 플러스 1입니다. 자, 정리하기 위해서 양변에 3을 나눠주시면 알파는 마이너스 m 빼기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두 군의 곱이 2알파 제곱인데요. 근과 계수의 관계로 m제곱 더하기 7이죠. 자, 이제 연립을 하기 위해서 알파 자리에 마이너스 m 빼기 1을 채워 넣어주면요. 2배의 마이너스 m 빼기 1의 제곱은 m제곱 더하기 7이 됐고요. 자, 이거 m제곱 빼기 1입니다. 자, 그럼 2배의 m제곱에 더하기 4m에 플러스 2하고 암산했어요. 여러분들도 다 따라오시죠? 이렇게 됐고 넘겨주시면 m제곱 더하기 4m 그리고 빼기 5는 0이니까 인수분해도 다 보입니다. m 플러스 5에다가 m 마이너스 1 하고요. 그럼 m값은 마이너스 5 또는 1인데 음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5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였고요. 52번에 2번. 네, 맞죠? 자, 혹시나 뭐 한근을 알파, 다른 한근을 2분의 1의 알파 뭐 이렇게 뒀어도 분수 계산이 조금 귀찮을 수 있어도 당연히 풀립니다. 어느 한근이 다른 한근의 2배가 되도록 잡았기 때문에 똑같이 풀립니다. 자, 53번으로 갈게요. 자, 주어진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연속한 정수가 되고 싶대요. 그러면 말 그대로 1 차이가 난다와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를 알파 플러스 1이라고 둘 거고요. 알파 마이너스 1과 알파라고 두셔도 당연히 풀립니다. 뭐 알파 플러스 3, 알파 플러스 4라고 넣어도 당연히 풀려요. 계산이 좀 귀찮겠죠. 자, 무튼 두 분이 연속한 정수가 되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알파 값은 참고로 정수여야겠죠, 그러면. 자, 어쨌든 두 군의 합이 2알파 더하기 1인데 그게 근과 계수의 관계로는 k 더하기 3일 거고요. 자, 두 군의 곱이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인데 그게 근과 계수의 관계로는 마이너스 k 더하기 8일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바로 k에 대한 식을 세우기에는 지금 차라리 k를 소거해서 알파를 먼저 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왜냐면 알파는 하려면 뭐 2분의 k 플러스 2거든요. 뭐 2분의 k 플러스 1은 못 넣을 만한 계산까지는 아니지만 분수가 좀 귀찮잖아. 귀찮으니까 차라리 k를 먼저 구하자. 자, k를 먼저 구한다는 게 아니고 k를 먼저 소거하자. 위에서 아래를 더해버리면 되잖아요. 더하시면 알파 제곱 더하기 3알파 플러스 1은 11 이렇게 됐으니까 넘겨주시면 알파 제곱 더하기 3알파 빼기 10은 0이 될 거고요. 자, 위에다 할게요. 알파 빼기 2, 알파 더하기 5는 0이 됩니다. 자, 따라서 알파는 2 또는 마이너스 5가 되는데요. 자, 이 둘 중에 우리는 무슨 k가 나오도록 하는 양수 k가 나오도록 하는 알파 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자, 이제 만만한식 예로 갈게요. 여기서 넘겨주시면 k라는 친구는 2알파 빼기 2이기 때문에 알파가 마이너스 5면 k는 음수가 되겠죠. 따라서 알파는 2가 적절하겠고요. 4 빼기 2에 해당하는 k는
2가 정답이 될 겁니다. 53번입니다. 네, 맞고요. 맞죠? 자, 54번으로 가죠. 자, 주어진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반대다라는 말을 했어요. 자, 두 실근의 절대값이 같은데 부호가 서로 반대다. 이거 은근히 한 번씩 등장하는 조건이거든요. 자, 예를 들면 절대값이 같은데 부호가 서로 반대라는 게, 예를 들자면 하나의 근이 3이면 다른 하나의 근은 마이너스 3이다. 이런 얘기 하는 건데요. 우리 수학에서 두 실근의 절대값이 같은데 부호가 서로 다르다라는 말은 언제 주냐면 합이 0입니다 라는 조건을 이용하라는 뜻이에요. 잘 체크해 두세요. 고3 때까지 한 번씩 나오거든요. 두 실근의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야 더하면 0이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근과 계수의 관계로 두 근의, 지금 봐봐, 얘네들의 두 근이 부호가 반대인데 절대값은 같다는 게 두 근의 합이 0이라는 소리죠.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로 두 근의 합이 뭐예요?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3이잖아. 이게 두 근의 합인데 얘가 0이라고.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그냥 얘가 0이란 얘기죠. 인수분해 너무 뻔해요. k 플러스 1 그리고 k 플러스 3, 얘가 지금 0인데요. k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3일 수 있죠. 자, 문제에서는 k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물론 모든 k의 값을 구하라고 안 해도 여러 가지의 k가 다 답일 수도 있긴 있습니다. 꼭 모든 k를 구하라고 안 해도 답은 여러 개일 수 있어요. 있는데 점검을 좀 하실 뉘앙스가 있죠. 점검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k가 마이너스 1일 때를 한번 채워 넣어 보면은 x제곱에, 여기 또 넣고 있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야.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이 얘인데 날아가겠지. 더하기 2는 0이 됩니다. 거 봐요. x제곱 더하기 2가 0이다. 그러니까 굳이 더 풀어주면 x제곱은 마이너스 2다. 이거 실근 나옵니까? 제곱하면 음수가 되는 실근이 있어요? 허근 나오잖아요. 아시다시피 x는 뿔마 루트 2i 하면서 허근 나올 겁니다. 문제에서 분명히 뭐라 그랬어? 두 실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꼭 점검을 하셔야 돼요. k는 마이너스 1이면 허근 나옵니다. k는 마이너스 3이 맞을 건데, 그러니까 끝까지 그래도 같이 점검해 드릴게요. k 자리에 마이너스 3 집어넣으시면 x제곱에, 여긴 날아갈 거고 마이너스 얼마냐? 마이너스 15한테 7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8은 0 하면서 x제곱이 8이니까 뿔마 2루트 2 하면서 실근 나오겠죠? 따라서 k는 마이너스 3만 가능합니다. 이런 디테일 잘 체크하시고 54번에 마이너스 3. 네, 맞습니다. 왜 이렇게 숨차냐? 오늘 잠을 너무 못 자고 잠이 늙어가지고 잠이 안 오나 봐요. 선생님 어제 되게 늦게 잤는데 아침 일찍 눈이 떠져가지고 다시 좀 더 자야지 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그냥 촬영이나 하고 운동이나 가야겠다고 그냥 나왔어요. 근데 제가 원래 게임 쓸 시간이 아니어서 그런지 목이 좀 잠기고 지금 목이 안 풀리는데요. 뭐 상관없죠, 그죠? 그냥 수학만 잘 풀면 되니까 열심히 풀게요. 자, 주어진 2차 방정식의 두 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라고 했을 때 항상 근과 계수의 관계부터 체크하라고 했죠. 문제 더 읽지도 마. 자, 두 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는 k 더하기 3이고요. 자,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2 빼기 k인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더 읽어보시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자, 이 친구 k 더하기 3이 0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럼 k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클 거다, 이런 얘기가 될 거고, 자, 그 다음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의 합은 뻔하죠. 곱셈 공식 변형하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다 라는 이 친구는요, 아시다시피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에다가 빼기 2알파 베타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채워 넣어 주시면 k 더하기 3의 제곱에다가 빼기 4 더하기 2k가 될 건데, 자, k 제곱에다가 6k가 얘랑 만나니까 8k 될 거고 9가 얘랑 만나서 플러스 5가 되겠죠? 근데 그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14더라 라는 얘기 하는 거죠. 자, 이쪽으로 넘겨주면요, k제곱 더하기 8k 그리고 빼기 9는 0이 되니까 인수분해까지 한 번에 가주면 이렇게 될 건데, 그럼 k는 1 또는 마이너스 9 중에서 마이너스 3보다는 크다라고 하셨으니까 얘가 가능하겠죠, 그죠? 3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별 문제 아니었네요. 55번에 3번. 자, 56번입니다.
자, 주어진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항상 합곡부터 체크하자. 말도 안 나와. 자,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고요. 알파, 베타의 곱은 B입니다. 자, 그때 다음의 값들이 성립한다라고 했어요. 자, 이 친구부터 한번 가죠. 전개합니다.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1. 얘가 2란 소리겠죠. 자, 채워 넣어요. 마이너스 A 그리고 더하기 B. 자, 1 넘겨 는 1.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쪽도 전개합니다. 이쪽도 전개를 해주면 4알파 베타 마이너스 6알파랑 마이너스 6베타니까 마이너스 6으로 묶어서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9는 마이너스 7입니다. 자, 얘가 마이너스 A니까요. 6A 더하기 4B는 마이너스 16이 됐고요. 자, 그러면 반 좀 나눠 놓을게. 3A 더하기 2B는 마이너스 8이고 연립해야 되는 거니까 이 친구 2배 하면서 적어주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2B는 2잖아. 위에서 아래 빼주면 B가 소거가 되면서 5A는 마이너스 10이니까 일단 A 값은 마이너스 2고요. 만만한데 집어넣으면 B는 마이너스 1이네요. B는 마이너스 1이야. 자, 따라서 알파 더하기가 아니고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3이 답이더라. 이런 얘기죠. 56번이었습니다. 자, 57, 8, 9, 60. 문제 안 남았네. 아유, 목 좀 죽이고.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 했습니다. 더 읽지도 말고 합곡부터 체크합니다. 자, 두 근의 합은 4a,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b 빼기 3인데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이야. 곱셈공식 변형하자는 얘기가 되겠죠.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이란 친구는요, 방금까지 정리를 해놓은 합의 제곱에다가 곱의 4배를 빼면 얻어질 텐데요. 4a의 제곱인 거니까 16a의 제곱, 그 다음 여기다 마이너스 4배를 해주는 거니까 4b 더하기 12 이렇게 됐죠. 얘가 36보다 작다를 풀어달래요. 자, 일단 정리 좀 하자. 12부터 넘기면 16a제곱 더하기 4b가 24. 양변에 4 한번 나누면 4a제곱 더하기 b가 6보다 이렇게 됐죠. 자, 문제에서는 이제 a하고 b가 무슨 수다? 자연수다라고 분명히 써줬죠.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a하고 b에는 자연수가 들어갈 텐데 a에 2만 집어넣어도 벌써 16이 돼버리기 때문에 6보다 작을 리가 없죠. a는 1일 수밖에 없고요. 또 a가 1인 순간 4 더하기 b가 6보다 작아야 되는데, 즉 b는 2보다 작아야 되는데 자연수 중엔 역시나 1밖에 없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a는 1, b는 1이 됩니다. 별거 아니었죠. 여기서 쫄면 안 돼요. 57번 맞습니다. 58번으로 가죠. 자, 2차 방정식 하나 주어졌고요. 두 근 했으니까 문제 더 읽지도 말고 합곡부터 챙깁니다. 자, 두 근의 합이 2a고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3a다. 자, 근데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가 루트 7이라고 알려줬어요. 자, 문제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가 절대값입니다. 절대값은 언제나 알맹이의 부호가 포인트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 지금 출제 의도는 알파와 베타의 부호에 대한 생각을 해봅시다 라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문제를 꼼꼼하게 더 봤더니 A가 양수라고 분명히 적혀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양수의 2배니까 합은 양수란 얘기고 양수에 마이너스 3 곱한 거니까 곱이 음수란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알파와 베타의 부호를 엿볼 수 있는 정보는 아무래도 이쪽이죠. 지금 알파와 베타를 곱했는데 마이너스 3a, 즉 음수가 나온다는 얘기야. 자, 두 친구를 곱했는데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얘네 둘의 부호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다르다는 얘기가 되겠죠.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란 얘기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건 참고로 두 군의 합은 양수인 거 보니까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란 말이야. 더했는데 양수가 됐다는 얘기는 양수의 절대값이 음수의 절대값보단 컸다는 얘기죠.
뭐 그런 얘기인데 그것까지는 괜찮고, 무튼 알파와 베타의 부호가 지금 서로 다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선 문제에서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알파를 양수, 베타를 음수라고 두고 푸르나 알파를 음수, 베타를 양수라고 두고 푸르나 어차피 똑같이 나옵니다. 일반성을 잃지 않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래서 알파를 양수, 베타를 음수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알려준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가 알파는 양수, 베타는 음수이기 때문에 알파 빼기 베타가 되겠죠. 얘가 루트 7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제 관계식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곱셈 공식 변형으로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이라는 요 친구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다가 빼기 4알파 베타 이렇게 될 건데요. 자, 얘가 루트 7의 제곱인 거니까 7은 2a의 제곱인 거니까 4a 제곱에다가 그 다음 마이너스 3a를 채워 넣어 주시면 더하기 12a 이렇게 되겠죠. 자, 4a 제곱 더하기 12a 그리고 빼기 7, 얘가 지금 0이니까요. 인수분해가 될 것 같아요. 이 2에다가 7에 마이너스 1 해주면 14 빼기 2 하면 되죠. 그러면 a 2a 더하기 7이랑 2a 빼기 1은 0이니까 a 값은 양수라고 했습니다. 2분의 1일 겁니다. 됐죠? 자, 그럼 a가 2분의 1인 걸 알게 된 순간 채워 넣으면 합이 1이죠. 그렇죠? 곱은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문제 마무리합시다.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얘 제곱에다가 얘 2배를 빼야 되잖아. 그러니까 1의 제곱한테 얘 2배를 빼주면 더하기 3이 되니까요. 정답은 4가 되어야겠습니다. 58번에 4. 네, 잘 계산했어요. 자, 아유 숨차. 두 문제 남았습니다. 자, 59번. 주어진 2차 방정식의 두 근 더 읽지도 말고 항상 합곱부터 챙깁니다. 자,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 절대값 a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자, 두 근의 곱은 a.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럴 때 이 계산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a의 값을 다 찾아 곱해달라고 했어요. 자, 천천히 일단은 저 구하라는 걸 잘 관찰을 해보면 아무래도 좀 이것저것 묻고 싶습니다. 얘네들은 알파 베타로 묶어주시면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야. 곱셈 공식 변형하면서 바로 적어볼게요. 이 친구는요, 아시다시피 합의 제곱에다가 곱의 2배를 빼면 될 거고요. 그 다음 여기도 마이너스 2로 묶어주시면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해서 18 이렇게 되는 계산이죠. 자, 그럼 이제 열심히 채워 넣을 겁니다. 채워 넣을 건데 네, 채워 넣고 정리를 하는 게 좋을까? 네, 일단 뭐 채워 넣죠. 뭐 채워 넣어도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네, 아니다. 여기서 나눠서 갈까?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채워 넣고, 그러니까 자, 우리 지금 여기서 절대값 a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절대값 만났을 때 풀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a가 0 이상일 때랑 0보다 작을 때로 범위를 나눠서 풀어야 돼요. 나눠서 풀 건데 나눈 다음에 집어넣을까, 집어넣고 나눌까, 그냥 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서 나누면서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이 절대값이 그냥 탈출되면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a 더하기 3일 거고, 알파 베타는 계속 a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구하고자 하는 식에 알파 더하기 베타 자리에는 얘를, 그 다음에 곱 자리에는 얘를 채워 넣을 거예요. 자, 채워 넣으면 a에다가 마이너스 2a 더하기 3에다가 그 다음에 합의 제곱인 거니까 4a 제곱 빼기 12a 더하기 9에다가, 그죠? 그 다음에 곱, 이 친구의 2배를 빼니까 마이너스 2a에다가, 더럽게 귀찮네. 자, 요거 마이너스 2배 하는 거니까 4a 빼기 6. 얘가 지금 18이다. 아따마, 이 얘기 하는 거죠. 자, 내림차수는 바로 좀 해주면 마이너스 2a 제곱이 얘랑 만날 거니까 플러스 2a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 1창도 한 번에 가자. 3a가 얘랑 만나면 마이너스 9a, 얘까지 하면 마이너스 11a, 얘까지 하면은 마이너스 7a. 그렇죠? 계산 틀리면 죽어버릴 거야. 자, 그 다음에 상수가 9랑 얘 만나면은 3이죠. 그 다음 얘까지 넘어오면은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는
0 이렇게 됐습니다. 인수분해가 돼야 될 텐데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나? 1하고 2한테 5하고 3 달고 마이너스 걸면 7하고 마이너스 3. 아, 됐습니다. 자, 그러면 A 겹쳐서 안 보이나? 제주껏 보세요. 여러분들 눈이 젊잖아. 자, 요렇게 되니까 A 값은 마이너스 5 또는 2분의 3인 D요. 우리 A가 0 이상일 때를 풀고 있으니까 범위에 맞는 2분의 3만 가능하겠죠. 아, 이때는 A가 2분의 3입니다. 됐냐? 아, 그렇죠.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여기다 하자. 두 번째 케이스는 A가 0보다 작을 때가 되겠죠. 자, A가 0보다 작을 때는 이게 마이너스 A로 튀어나오게 될 테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2A 그리고 더하기 3이 될 거고요. 알파 베타는 계속 그냥 A가 되겠죠. 내가 계산 끝까지 안 해줘도 이제 풀 수 있지 않나? 채워놓고 또 잘 풀면 되잖아. 같이 해봅시다. 자, 같이 해보면요. 알파 베타 얘는 그냥 A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요번엔 2A 더하기 3이죠. 그 다음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차례니까 제곱해주면 4A 제곱 더하기 12A 더하기 9 됐고요. 자, 마이너스 2알파 베타 마이너스 2A입니다. 그 다음에 얘한테 마이너스 2배니까 마이너스 4A 그리고 빼기 6 이렇게 되겠고요. 얘가 역시 18인 상황이죠. 자, 그러면 2A 제곱하고 4A 제곱 만나니까 6A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A가 얘랑 만나면 15A죠. 15A에 2A 빼면 13A고 13A가 얘 만나면은 9A. 9A 이렇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9랑 마이너스 6이니까 현재까지 3. 그 다음 얘 넘어오면 또 마이너스 15. 맞겠지? 자, 그러면 3으로 한번 약분 2A 제곱 더하기 3A 빼기 5는요. 얼추 맞는 것 같아요. 자, 1, 2에다가 1, 5에다가 마이너스 해주면 마이너스 2랑 5 맞죠? 그죠? 자, 그러면 A는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5인데요. 0보다 작은 A 찾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얘가 돼서 이때 A는 마이너스 2분의 2, 5, 1, 뭐래? 마이너스 2분의 5다. 이런 얘기죠. 문제에서 뭐 해달래? 가능한 A 값들 다 곱해달래. 마이너스 2분의 5랑 플러스 2분의 3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15가 보여줬어. 하이! 이럴 수 없어. 어디 틀렸어? 찾아야 돼. 어디 틀렸는데 2A 제곱 3A 빼기 5 A가 맞잖아. A 빼기 1이랑 2A 더하기 5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A랑 플러스 5에서 다 맞는데 A가 마이너스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5. 그 다음에 여기는 뭐 틀렸어? 10A한테 마이너스 3A 다 맞는데 A는 그러면 2분의 3인데 뭐 하는 건데? A 값의 곱을 구해라. 마이너스 2 절대값 A 더하기 3도 맞고 알파 베타가 A도 맞고 알파 베타로 묶으면 얘도 맞고 여기도 맞고 여기도 맞고 여기도 맞고 얘가 이걸 때는 마이너스 2A 더하기 3이고 채워놓은 것도 A 곱하기 마이너스 2A 더하기 3에 제곱하면 4A 제곱 빼기 10A 더하기 9도 맞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도 맞고 마이너스 2 곱하면 4A 빼기 6도 맞고 18도 맞아. 그러면 마이너스 2A 제곱이 얘 만나면 2A 제곱도 맞고 3A한테 마이너스 9A한테 마이너스 11A한테 마이너스 7A 또 아이! 마이너스 7A죠. 마이너스 7A. 여러분들 알고 있었죠? 쭉 하는 동안에 그냥 잘 구경하고 있던 거 맞죠? 3A에 마이너스 9A에 마이너스 11A 그리고 마이너스 7A 마이너스 7A 마이너스 7A야. 그래도 비교적 빨리 찾아서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선생님 지금 강사만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도 계산 실수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나는 이미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대학 잘 나와가지고 졸업 이미 다 했는데 시험 보셔야 되는 건 니들이니까 저는 계산 실수해도 괜찮은데 본인은 안 됩니다. 라고 합리화를 하면서 자, 늙어서 그래요. 늙어서 저도 총명하고 머리가 좋았는데 1, 2에다가
5하고 3이죠. 마이너스 여기다 걸어주면 마이너스 10 플러스 3이니까 이제야 맞게 나오네요. 그러면 a 빼기 5하고 2a 더하기 3이니까 a 값이 5였네요. 5. 양수 찾고 있던 중이니까 5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랑 이 친구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2분의 25로 정답이 1번에 잘 계셨습니다. 삽질은 제가 했고 문제는 죄가 없었죠. 59번에 다른 단어 붙었어. 깜짝이야. 59번에 1번 맞습니다. 자, 마지막 60번으로 갑니다. 2차 부동식 단원의 59번 보고 답을 틀린 줄 알았어요. 자, 60번. 등에 땀이 나네.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래요.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3이란 소리고 알파, 베타의 곱은 마이너스 a란 소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얘랑 얘라고 있는데요. 복잡하게 보지 말고요. 구해놨으니까 두 번째 2차 방정식.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3하고 마이너스 a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낫겠죠. 그러면 여기서 두 근의 합 3 빼기 a는 근과 계수의 관계로 마이너스 b고요. 여기서 두 근의 곱 마이너스 3a죠. 마이너스 3a가 근과 계수의 관계로 마이너스 18이구나. 그러면 a는 6이고 채워 넣어주면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b니까 b는 3이네. 따라서 곱하면 18이네 하고 자연스럽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60번에 5번까지. 네, 오늘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